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각 나라마다 자신만의 문화가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과 다른 문화에 대해 배우려 하고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간혹 외국인이 자신들과 다른 혹은 이해하기 어려운 여러 한국의 문화에 대해 물었을 때 우리 스스로도 대답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온라인에서 중국인들이 뽑은 한국인도 잘 대답 못하는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관련 글들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외국인 친구가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작은 재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부터 보겠습니다. 한국인들의 호칭 방식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나이 차이에 따라 부르는 방식이 참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빠라는 말은 여성들이 전문적으로 쓰는 말입니다. 남자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한테는 오빠라 하지 않고 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빠라는 이 단어에는 참 미묘한 뜻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이에는 그냥 이름 뒤에 오빠라는 말을 붙입니다. 하지만 여성이 이성에게 관심이 있을 때도 이 오빠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참 오묘한 호칭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보통 나이가 적은 여성이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여성에게 언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집에서 쓰는 언니라는 그 호칭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국에 여행 가서 보면 일반 음식점에서 젊은 아가씨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그 여성보다 30에서 40세가 더 많아 보이는 아주머니들이 그 아가씨를 부를 때 언니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나이가 많은 아저씨들도 그 아가씨에게 언니라고 부릅니다. 한국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그냥 친근함의 표현으로 그렇게 부른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국 친구도 그 이유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다음 글입니다. 알다시피 한국은 라면의 천국입니다. 중국에도 각종 한국 라면이 판매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라면을 먹을 때 일종의 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면을 다 먹고 나면 국물에 밥을 말아 먹습니다. 라면 자체가 탄수화물인데 충분히 먹었는데 거기에 또 밥을 말아 먹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라면 한 그릇으로는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한국에서 유학할 때 한국인 친구랑 같이 라면을 먹는데 다 먹고 나서 저에게 밥 줄까? 라고 말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한국인들은 김치볶음밥을 먹을 때 또 김치를 반찬으로 먹습니다. 이건 왜 그렇죠? 이미 김치가 들어간 밥을 먹는데 왜 또 김치를 먹죠? 한국 친구에게 물어봐도 웃기만 할 뿐 말을 안 해줍니다. 정말 답답한데 누가 좀 알려주세요.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한국 사람들은 정말 술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양주, 와인 등등 전부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술입니다. 소주와 맥주가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도 역시 소주를 한국인들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번 한국의 소주 모델들을 보면 여자 아이돌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 중에서도 청순한 아이돌을 주로 기용하더군요. 그리고 100%는 아니지만 이와 반대로 맥주 광고 모델들은 대부분 잘생긴 남자들이 합니다. 제가 다니는 우리 대학에도 한국인 친구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이유를 물어도 정확한 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광고회사의 전략일까요? 아니면 한국의 일종의 문화인가요? 한 가지 더, 왜 한국 사람들은 비 오는 날은 막걸리가 더 생각난다고 할까요? 평소에는 소주를 즐겨 마시는데 왜 꼭 비 오는 날은 막걸리가 더 생각난다고 말하는 걸까요?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에서는 예전부터 한자 사용을 배척하고 한글 쓰기를 장려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한국인들은 모두 자신을 증명할 신분증이 있는데 이를 주민등록증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한국에서는 이름을 지을 때 한글 이름만 지어도 되며 한자 이름을 법적으로 지을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신분증을 보면 대부분 한글 이름 뒤에 한자 이름이 같이 있습니다. 이는 신분증뿐만 아니라 정식 공문 같은 곳에 기입할 때도 한글 이름과 한자 이름을 같이 쓰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의 주민등록증은 여러 번 갱신을 거듭해 왔지만 문양이나 태극 문양 같은 일부만 개정을 했으며 한자 이름을 쓰는 것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한국 친구에게 물으니 한글 이름만 있을 경우 중복이 되는 경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 이유 때문인가요? 예를 들어 이렇게 신지영이라는 한글 이름이 똑같은 여성 같은 경우 한자 이름이 없으면 서로 구분을 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인가요? 아시는 분은 답변 좀 바랍니다. 다음 글입니다. 지금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앉아서 식사를 하지만 여전히 책상다리를 하고 밥을 먹는 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전통 가옥의 형식 같은 곳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세인데 제가 작년에 한국 여행 갔을 때 가장 힘든 점이 바로 저 자세로 밥을 먹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앉아서 먹는 음식점들이 대부분이지만 중국에서 저렇게 앉아서 밥을 먹는 문화가 혹시 있나요? 특히 한국의 전통 음식을 파는 식당들은 80% 이상 책상 다리를 하고 밥을 먹어야 합니다. 한정식을 파는 음식점은 일단 슬리퍼를 신고 입구까지 가서 거기서 신발을 벗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저 자세로 밥을 먹는데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여성분들도 치마를 입은 상태에서는 저렇게 식사를 하면 번거롭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식사를 하죠? 하나 더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우리처럼 밥그릇을 들고 먹지 않고 탁자에 놓고 먹던데 이에 대해 정확히 말을 해주는 한국 친구들이 없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한국은 슬리퍼 왕국 같습니다. 겨울이든 아침 저녁이든 더운 여름이든 늘 슬리퍼를 신고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검은색으로 삼선이 들어간 슬리퍼를 많은 사람들이 신고 돌아다닙니다.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쇼핑할 때, 대중교통 안에서, 심지어 공항에서도 봤습니다. 저 삼선 슬리퍼를. 한국 사람들은 출근이나 학교에 등교하면 일단 바로 슬리퍼로 갈아 신고 자신의 일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저 삼선 슬리퍼를 말하는 것입니다. 80% 이상이 전부 저 슬리퍼입니다. 이거 시장의 독점 현상이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주변에 어느 한국인 친구도 이에 대해 명확히 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음 글 보겠습니다. 한국에 가본 사람들은 모두 한 가지 골치 아픈 문제에 직면합니다. 한국의 길거리에서 쓰레기통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그리고 쓰레기통도 없는데 한국의 거리를 보면 쓰레기도 많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나요? 아니면 환경보호 때문에 자기 스스로 그렇게 컨트롤하며 사는 건가요? 제 주변 한국 친구들도 이에 대해 답을 정확히 못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 보니 불편함이 없다고 합니다. 당연히 한국도 지하철역 같은 곳에 쓰레기통이 있습니다. 물론 분리수거해서 버려야 합니다. 온라인에서 보니 어떤 사람은 한국 여행 갔을 때 쓰레기통을 못 찾아 쓰레기통처럼 생긴 곳에 쓰레기를 버렸다고 합니다. 거리에 빨간색 통이 있어서 버렸다고 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우체통이었다고 합니다. 기억하세요. 빨간색 통은 우체통이지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쓰레기를 집으로 가져가서 버리나요? 다음 글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한 번은 한국에서 온 유학생들과 교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본과생으로 공부하던 친구들인데 한중 문화와 관련하여 얘기를 하던 중 한 한국 친구가 한국에서는 늦은 밤에 피리를 불지 않는다고 말해줬습니다. 이유는 밤에 피리를 불면 뱀이 나와서 문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자기 집에서나 타인의 집에 놀러 가도 절대 문 지방을 밟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문 지방을 밟으면 재수가 없다고 하네요.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중국에서도 문 지방을 밟지 않는 곳이 있나요? 이와 관련하여 답을 주실 분 있나요?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스테인리스 식기를 좋아하는 나라도 없을 겁니다. 한국 드라마나 한식을 보더라도 한국인들의 식탁에는 늘 이 스테인리스 식기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각종 그릇, 숟가락, 젓가락, 국자 등등 전부 스테인리스입니다. 아무런 감정도 없이 보이는 이런 식기들이 맛있는 음식 앞에 놓여져 있으면 좀 이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스테인리스 식기들을 좋아하죠? 저는 그 젓가락을 이용해서 음식을 집어 입에 넣으면 혀에 닿는 그 차가운 느낌이 싫던데요. 특히 이빨에 부딪히면 깡 하는 소리도 이상해서 적응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좋아하는지 한국 친구에게 물으니 한국의 김치나 불고기 같은 음식들은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사용해야 젓가락에 음식 냄새가 남지 않고 곰팡이나 변색이 되지 않아서 라고 답을 해줬습니다. 특히 납작한 음식들을 집을 때 좋아서라고 말하는데 정말 그래서 좋아하나요? 오히려 나무 젓가락이 더 사용하기 편하고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 글 보겠습니다. 찜질방은 90년대 나타나는 한국의 대중 목욕 문화와 가옥 문화가 결합된 특수한 장소라고 합니다. 찜질방은 경제적이고 깨끗하고 편안해서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안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스타일입니다. 같은 옷으로 갈아입고 목에 벽에처럼 수건을 두르고 그 어떤 사람의 시선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모두들 집처럼 누워서 편안하게 쉽니다. 정말 아무런 구속도 느끼지 않고 편하게 쉬는 그 공간이 저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한국 사람들은 슬리퍼 신는 것을 좋아하는데 왜 찜질방에서는 신지 않죠? 정말 신어야 할 곳은 찜질방 같은데. 그리고 양뿔 모양을 만든 수건을 머리에 두릅니다. 양머리라고 부르는 것인데 찜질방 안이 덥고 땀이 나면 어차피 젖을 건데 왜 그런 모양을 만들어 머리에 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온라인상에 답을 보니 그냥 귀여워 보이려고 그렇게 한다는데 정말 이유가 그게 맞나요?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것들이 그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비치는 것, 이것이 바로 문화 차이 아닐까요?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